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100포인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연일 시현되면서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닥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매겨 쏠릴 것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지금 들어가도 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늦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 시장 자체가 이런 코스닥 시장에는 더없이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자 토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성장 시대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일부 기업들이 이제 다른 업종들까지 편승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할인율이 낮아서 좀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하는 실적을 현재 가치로 당겨오면 뭔가 실체가 있을 것 같고 또 유동성 확대에 좀 힘입은 게 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죠. 유동성 장세는 저금리 기조에 순간적으로 증시에서 이탈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지를 걸 듯한 그런 말투인 것 같은데 네. 이 장점들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성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또 할인율의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서서히 상승 반전을 한다면 또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더 큰 유동성으로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데 유입 자금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면 코스닥의 속도는 조금 조절될 가능성도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지사잖아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언제쯤 눈에 확 보이게 가시화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언제쯤이라는 건 저도 모르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 종목을 현재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어제 이제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이제 12시 기준으로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 바이넥스, 태양금속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900억대로 모두 똑같았다라는 거죠. 물론 종가 부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많아졌겠습니다만 전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지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시가총액 100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시가총액 6천억짜리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80조짜리입니다. 근데 세 개의 거래 대금이 똑같습니다. 회전율의 차이,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패션입니다. 패션에 잘 쫓아가는 게, 유행에 잘 쫓아가는 게 투자의 가장 해법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패션이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패션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핫하게 떠올랐다가 다음 분기 가면 쭉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의 운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투자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는 7월 중순 이후에도 과연 이들 종목이 고개를 모두 뻣뻣하게 들고 있을지는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종목들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계속 과열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증시 격언처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라는 격언처럼 생선에 지금 어깨까지는 와 있으니까 머리 부분은 준다라는 심정으로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좋다. 다만 이제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안 좋은 종목이냐는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이렇게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까지 일단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꺾일 때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줄어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패셔니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잘 입어야 될 텐데 예쁜 옷이란 10년이 지나서 봐도 촌스럽지 않을 옷이다. 기분위기가 탄탄하게 잘 맞춰지는 옷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 실적을 또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적을 확실하게 모멘텀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그 전에 좀 김종현 의원께서 좀 말씀하셔서 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하고 이제 우선주 시가총액 더하면은 20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근데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짜릿하게 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는데 뭐 저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실적으로 가야 된다. 성장성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성장성을 조금이라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상 누각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든 5%든 10%든 전분기든 또 전년 대비든 조금이라도 앞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코스닥으로 한정을 지어본다면 지금 다음 카카오, 뭐 CJ ENM, 동서 같이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현재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좀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고 있고요. 섹터별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좀 이채롭습니다. 뭐 바이오는 애석하게도 단 한 종목도 지금 없고요. 중국 그 소비 섹터를 관련해서 보면은 밥솥 대표 종목이죠. 뭐 리옴쿠첸, 화장품 쪽에 이제 산성 LNS 이게 있겠고 헬스케어 쪽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뷰웍스, 하이로닉 같은 하드웨어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은 사실상 뭐 메디톡스와 휴원스 또 휴메딕스 뭐 이 정도로 좀 압축이 되고 있고요. IT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면 OCI 머티리얼즈, 리노공업, 원익 IPS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라는 가랭이를 좀 찢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3분기, 4분기에 약간 뭐랄까요 그 실적의 턴어라운드,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눌렸던 뭐 여행주,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나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그리고 저도 좀 많이 기다렸는데 걸그룹의 컴백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로엔, SM, YG엔터, FNC엔터 같은 그런 대형 엔터 기획사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밥솥부터 반도체까지 쭉 유망주들 추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시면서 또 다른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 싶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뭐 소비 관련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다 좋은데 이들 종목이 충분히 성장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발표하는 시즌쯤에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 리스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리스크를 느끼는 시점에서 마이너로 종목군들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나마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증가할 종목군들은 저는 IT 쪽에 그나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은 종목군들만 제가 언급해 본다면 뭐 PSK나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이 IT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우리는 좀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 진출로 수혜를 받고 있는 뭐 비아트론 같은 종목군들이 뭐 그나마 실체를 좀 확인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장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너무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 신저가를 연일 행진하는 모습 이제는 뭐 당연시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 IT 종목 중심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주가가 5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업 부문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다라는 거죠. TV가 뭐 하반기에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이 이 LG전자의 뭐 2분의 1 가격에 TV를 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품질 차이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생각은 TV는 3년마다 바꾸는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똑같이 발전하던 시대, 그러니까 불과 한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거의 30년 된 TV가 있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안 바꿨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싸게 사서 왜 싸냐 하면 3년마다 바꾸니까 싼 겁니다. 그래서 하이얼 쪽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가전업체들의 뭐 TV나 이런 대부분의 제품들이 싸게 사서 금방 쓰고 바꿔버리자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백색 가전 쪽에는 하이얼이라고 하는 이 강자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점점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하이얼 제품을 써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조악하진 않더라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LG전자의 살 길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G4 프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전략폰을 밀고 있는데 뭐 금속 케이스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뭐 엄청난 사양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김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에서 이미 다 발표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G4 프로가 이제 메가히트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LG전자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만 무엇보다 반등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답이 없네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게 뭐 힘든 걸 넣어서 정말 울컥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좀 떨어졌는데 LG전자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쿠쿠전자랑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좀 매력을 느낀다면 좀 담아보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것 같고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오를 때까지 사는 방법.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좀 자조적인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저가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이라면 좀 매수를 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기다리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보시는 거로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좀 압축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IT 업종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유망주가 있다면 꼽아주시죠. 글쎄요, 뭐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네. 뭐 요즘 IT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막 좀 망가져 있는 휴대폰 부품주들의 가을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삼성 쪽에 좀 판로가 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아이폰의 6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카메라 모듈 쪽에 뭐 옵트론텍이나 파트론, 또 지문 인식 쪽에 크루셜텍, 또 무선 충전의 아모텍 이런 것들에 좀 저가 매수에 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IT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기다려집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SK케미칼을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요약을 드리자면 동사 이제 바이오의 성장성과 케미칼의 캐시카우로 적절한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올해부터는 뭐 순이익 적자를 탈피해서 확실한 실적을 통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학 쪽을 먼저 보자면 이제 플라스틱 고기능성 플라스틱이죠. PETG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유리를 대신하는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지입니다. 판매 증가가 케미칼 부분에 매출과 수익성을 꾸준히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대되는 것이 이제 슈퍼 플라스틱이라고 불리우는 PPS, 폴리페닐랄 셀파이드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자회사 이니치를 통해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만 2천 톤 정도의 생산 설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금속을 대신할 수 있는 강도와 플라스틱 고유의 좀 가벼운 그런 신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경량화 또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생명과학 부분에도 내년부터 이제 4가지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좀 제약바이오의 늦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미만에서도 좀 무난한 수준이고 1차 목표가는 뭐 정고점 부근인 9만 원,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약간 러프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1차,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꼭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정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추경으로 인해서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짓눌릴지 미리 전망하면서 2부에서 더 알찬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